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기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길이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갈 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 역학 역술로 풀었을 때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뭐 운명 지어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길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적성, 진로나 적성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직업이나 이렇게 자기가 평생 일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많이 깊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지 그런 거를 정하실 때 이제 그 자기 길에 대한 개념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길이라는 개념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조차도 자기 자신도 잘할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그런 자기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보통 진로 적성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 이런 거 이미 그런 게 있죠. 굉장히 고가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 검사하시는 분이나 검사 받는 사람이나 굉장히 힘들고 또 오랜 시간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그렇게 뭐 신통치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로적성 검사 담당자였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됐는데 제가 원래 심리학도고 또 심리치료사로서 진로적성 검사를 실제로 전문가로서 많은 학생들이나 뭐 성인이나 그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진로적성 검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거의 제가 3,000건 정도를 다뤘었는데 그 당시에 좀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는 게 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개선됐을지 몰라도 이런 방법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개인의 적성이나 진로 부분을 그런 진로 적성 검사라든가 직업 적성 검사 이런 걸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역술이었습니다. 역학 역술로 풀어보고 도움을 좀 받고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역학 역술을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제 기대를 좀 넘어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로적성 검사하는 것보다 이 사주를 풀어가지고 역학 역술로 한 사람을 풀었을 때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로 적성 부분에서 특히 아주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효과를 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진로 적성 검사를 하지를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고 역학 역술로 사주명리를 풀어가지고 역학 역술로 그 사람의 진로를 풀어주고 적성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더 정확하더라 이겁니다. 훨씬 더 정확해서 지금도 물론 그런 옛날에 제가 심리학도고 진로적성 검사 전문가지만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학 역술로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 자기 길, 다시 말해서 적성, 진로 적성, 직업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제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야가 저희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경험에 비춰볼 때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적중률이 더 높아졌고 거의 지금은요 역학역술만 활용을 해가지고 진로 적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그런 검사비 쓰지 않아도 역학역술을 잘 활용하면 그 속이 전부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특히 진로 적성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할 정도로 아주 그 확률적으로 볼 때 정확도가 높습니다. 적중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자기 길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 길이라는 거는 뭐 1000명을 받아서 정해진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운명이라는 거는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자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인간이 뭐 정해진 길을 찾고 뭐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자기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기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주상으로 봤을 때 자기도 자기 자신조차도 잘 모를 수 있는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유리한 길, 유리한 직업 적성의 그런 방향, 유리한 자기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라는 뜻이지 이 제가 이렇게 사주명리 역학역술로 풀어드리는 자기 길을 그대로 가셔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그죠? 어떻게 자기 길이 나오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자기 길이라는 게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성향이나 적성이 두루뭉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 적성이나 자기 길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이들 직업 적성을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렇게 직업 적성을 저한테 한번 아이 거를 따져보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도 있지만 원래 제가 또 진로적성 검사 전문가였고 담당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애착을 가지고 아이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뭔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이들을 통해서 진로적성이나 자기 길, 직업 적성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주 그 진짜 빼박이로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부모님도 공무원이나 교육자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고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진로 적성을 제가 사주로 풀어봤을 때 그 결과가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이 한 길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길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무원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라든가 조직 생활이죠. 가장 큰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직 생활에 맞는 사람이 사주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게 좋고 자기가 그 조직의 넘버 2, 2인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을 벗어나면은 좀 힘들고 쉽게 말해서 조직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은 관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관운, 흔히 말하는 그 관운. 조직 속에서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운을 타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조직운은 있지만 조직운을 다른 말로 하면 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운은 있지만 자기가 사장이 될 운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접대하고 많이 만나야 되는 쪽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운을 타고나는 사람들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공무원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남이 시키는 그 어떤 일거리를 받아서 자기 선에서 그걸 잘 소화해서 처리해내고, 그런 게 자기한테 맞습니다.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막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조직에 소속돼가지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리더하고는 좀 안 맞아요. 물론 리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그게 아주 이 한 길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판단은 다릅니다. 제가 해봐야 됩니다, 직접. 근데 일단은 그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관운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더 또는 사장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총책을 맡고 있어야 돼요. 총책을 맡고 관리에 아주 능숙합니다. 사람을 관리한다든가 돈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쪽에 아주 능숙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게 맞지, 남이 이렇게 주는 어떤 어떤 일을 뭐 찍소리 안 하고 해내고 결제를 받고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더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주체성이랄까, 자존감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사장이 되고 넘버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진로적성의 자기 길의 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팔자네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좀 섞일 수가 있고 완전히 한 길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 아니면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넘버 2도 좀 괜찮고 뭐 그런 좀 섞여가지고 나오지만, 주로 자기 길이 이렇게 진단이 될 때는 사장님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계급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장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 자기가 혼자서 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사무실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또 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게 많냐면은 이제 뭐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고, 그래서 뭐 상급 하급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그렇게 이제 구분을 두고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자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인간관계로 풀리는 분들은 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정치 분야 있죠. 정치라든가 그런 분야가 좀 맞습니다. 뭐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하면 좋고, 정치를 하면 더 좋고, 그런 분들은 좀 영업이나 이런 쪽도 좀 맞습니다. 사람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다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많고 어릴 때부터 사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관리나 이런 것도 잘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하나를 제가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아주 연구개발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뭐 사장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 생활도 좀 관련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학자풍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길도 있습니다. 사주명리로 풀어봤을 때 이 사람의 자기 길이 이렇게 연구개발 쪽으로 이렇게 풀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운동 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공부를 풀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거 아니면 운동이라니까, 공부하고 운동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해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시는데, 그거는 좀 견해 차이인데,
이 역술에서는요, 머리를 쓰는 그런 연구개발 이런 쪽이 운동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운동도 사실은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예, 운동머리가 우리 흔히 운동머리라고 말을 하는데 운동 쪽으로도 머리가 발달해 있어야지 운동을 잘하는 거지. 뭐 팔다리만 늘씬하고 근육이 많다고 해서 몸에 어떤 그 피지컬한 부분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리 좋아도 운동머리가 없으면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뇌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게 역술에서 보는 방법이고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연구개발 쪽으로 나와 있는 애가 운동 쪽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뭐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연구개발 쪽으로 풀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형을 말씀드리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 칼을 좀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칼이나 쇠붙이 좀 센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주가 좀 센 사람, 사명살이나 백호나 괴강살 이런 게 센 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좀 센 직업이 좋아요. 그래서 총칼을 드는 그런 경찰이나 군인 또는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쪽으로 다 세게 보거든요. 그렇게 센 직업 아니면 최소한 요리사라도 돼가지고 칼이라도 잡는 게 좋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도 요즘에는 좀 센 직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많은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휘둘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조금 세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센 거는 경찰이나 군인이 되겠죠. 변호사, 법조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센 직업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좀 관운하고 연결되는데 그것도 한 부류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오행에 따라서 나오는데 물과 관련된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지 굉장히 잘 풀리는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제가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더 있는데 그걸 뭐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자기 길, 적성, 진로 적성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딱 자기 길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이러면 안 되고요. 사장이지만 늘 고객하고 만나고 이렇게 사장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출이 필요한 그런 사주도 있습니다. 사주를 풀었을 때 자기 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사장으로 자기 길을 가는데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장 노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식당을 하셨다 그러면은 알바생들한테 뭐 맡기고 자기는 뭐 이렇게 밖에 나돌고 이러면 안 되고 자기가 직원처럼 사장님인데 직원처럼 늘 손님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손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자기 길이 잘 풀리는 겁니다. 이 사주대로 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자기 길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뭐 공무원인데 연구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자기 길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연구개발 부서나 연구실 같은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기 길을, 자기 직업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 생활 관운이 있는데 이제 좀 총칼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법 쪽에나 그런 경찰청, 검찰청 공무원 이런 쪽으로 진출하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잘 풀려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가 공무원 시험을 몇 년 동안 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정말 자기 길인데 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주팔자에 있는 직업은 분명히 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경쟁률이 높더라도 되는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팔자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은 지금 한두 번 떨어지더라도 뭐 세네 번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많이 쳤는데 떨어졌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운이 없어요. 자기 사주에 관운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장사라도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으로 더 잘 풀립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애가 이제 3년 동안 경찰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는데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으로 가볼까, 이제 수도권에서만 시험을 쳤는데 지방직이 어떠냐고 그걸 물으러 왔는데 제가 뜬금없이 관우는 안 맞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장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욕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게 제가 욕 들으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정말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엉뚱한 길을 계속 도전하니까 헛발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운명이라는 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건데 왜 그러면 자기 정해진 대로 그럼 가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요.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자기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공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는 게 좋냐면은 공무원을 하시더라도 자기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더 많기 때문에 사장님으로 불려야 되는 분인데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교육 공무원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남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공무원이 좋고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교감이나 교장이 되시면은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제가 오케이, 이거는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원래는 다 이래 말을 해요. 원래는 공무원 싫은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고 이 길로 왔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교감이 돼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자기 원래 사장 길이 있기 때문에, 사장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보스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선생을 하셔도 최고 꼭대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꼭대기는 못 되더라도 학생들을 거느리는 최고 리더가 되는 정도로도 뭐 무방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자기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길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자기 성향하고도 많이 맞아요. 적성, 직업 적성 같이 가잖아요. 적성하고 많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이 될 팔자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계획을 하지, 남이 뭐 해주는 거는 꼭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자기 식대로 바꾸는 게 있어요. 뭐 공부든 뭐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꼭 그 직성이 풀려야 되고 나중에도 사장이 돼야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이렇게 있다든가 하면은 자기 길이 절대 안 풀립니다. 한 번은 그 귀농을 하셨다고 저한테 미리 귀농 다 해놓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자기 길을 보니까 인간관계 사주를 풀어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인간관계로 풀려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사람이 싫어지거든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풀려야 되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귀농을 만약에 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귀농을 왜 했냐고, 자기 길을 풀어보니까 인간관계인데 사람 많이 만나시는 일을 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싫어지죠. 이러니까 딱 맞다면서 나 사람이 좋아서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을 너무 오래 했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통도 받고 해서 귀농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농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길을 안 가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설마 그렇게 했나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있던 것까지 다 잃었죠. 이러니까 진짜 자기가 귀농하면서 싸들고 갔던 것 고스란히 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신 분이 계신데 결국은 제 말을 듣고 인간관계 쪽으로 풀려야 되는 분이라서 다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라 해가지고 다시 또 대박 나가지고 잘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이미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이었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사주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 병원에 계신 남편분이 인간관계를 풀려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그런 정치 같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셨을 건데 그런 쪽으로 안 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이렇게 치매가 오고 힘드셨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 할머니가 사모님이 되시는 이 할머니가 눈물을 팍 쏟으시면서 맞다고 그 생전이 아니라 그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나중에도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젊으셨을 때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셨대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공무원으로 뭐 가족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끝까지 그 일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공무원 중에 사람 많이 만나는 공무원도 있잖아요. 뭐 민원을 만난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책상에서 자기 일만 하는 그런 공무원이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 사주로 나타난 자기 길하고 안 맞습니까?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제 고통 속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길로 안 가셨어요. 안 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정년퇴직을 하셨고 금전적으로 가족들에게는 뭐 뭔가를 제공을 하셨을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 인생은 꽝인 겁니다. 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병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퇴직하셨을 때부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대로였어요. 퇴직 전부터 힘드셨고 이런저런 병이 많으셨고 퇴직하자마자 치매가 와가지고 그걸로 결국은 가족들 20년 넘게 고생시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길하고 안 맞는 쪽으로 가니까 원래는 정치나 이런 쪽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혼자서 책상 앞에서 딱 자기 일만 하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생 자체가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결국 치매로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뭐 그래도 쓸쓸히 돌아가신 건 아니죠. 가족들이 뭐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뭔가 또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자기 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기 길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해질 수도 없고 사실 융통성 있게 활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자기 길이 아주 빼박이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 길을 가야지만 자기 길이 잘 풀리고 자기 앞날이 잘 풀립니다. 특히 이렇게 총칼 들어야 되는 양인살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길이 좋고 뭐 다른 전공을 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아예 센 직업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예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런 쪽으로 길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예술 쪽으로 발휘한다든가 법 쪽이나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도 좀 고위공무원 이런 게 좋겠죠.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자기 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자기 길을 제대로 못 갔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어떤 그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부부가 두 분이 오셨는데 다 60대시고 뭐 요즘 60대면은 다 젊으시죠. 그 이제 다른 걸 물으러 오셨는데 이제 남편분을 제가 쭉 봐드렸어요. 그 남편분이 이 양반이 좀 서류나 이렇게 펜대를 잡으실 분인데 무슨 일을 하셨나 하니까 운수업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계속 이제 사장님을 하시면서 그 지입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하셨고 이제 아니면 운수 회사를 하시면서 여러 이제 직원들을 운전사들을 좀 거느리고 이렇게 큰 트럭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은 뭐 그래도 먹고 살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이 사장님한테 묻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 길을 안 가셨습니다. 안 가셨기 때문에 사장님 되실 분은 아닌데 좀 연구하시고 펜대를 잡으셔야 되는 분인데 최소한 이 공무원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하셔야 되는 분인데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데 자기 길을 그렇게 못 가시고 이제 전혀 다른 문수업이나 이런 걸 하셨다. 그리고 사장님 팔자가 아닌데 사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남들 가족들은 먹여 살렸을지 몰라도 본인은 힘드셨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맞다 하시면서 자기가 정말 옛날에 공부를 좋아하고 공무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운전대를 잡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나중엔 사장이 돼가지고 그런 운전사들을 많이 관리하시고 이래 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배포가 커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장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거의 30년 동안 계속 느끼면서도 그렇게 괴로운 안 맞는 일을 한 거죠. 사장님이 안 맞으니까 힘든 거죠. 지금까지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지금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미 사람이 또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30년, 40년 넘게 그 일을 해왔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사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의 생계도 달려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사모님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사모님은 뜬금없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들 돈이 중요하지 그게 사장이 그것도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는 진로 적성이 있고 자기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너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남편분께서 그렇게 안 맞는 일을 가족을 위해서 자기하고는 안 맞는 길을 계속 오셨고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을 해오신 거 이해해 주시고 옆에서 좀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 사모님도 자기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지금까지 60년, 7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다 이거예요. 뭐 일이 자기하고 맞나 이게 뭐가 중요하냐 생계가 중요하지. 그 말도 맞는데 그거를 맞지 않으면서 맞지 않는데도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오신 남편분을 알아주시는 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한다든가 되돌아보고 남편분을 이해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있죠. 이제 아이들 그런 경우에도 진로적성이나 이런 거 자기 길을 잘 이렇게 저번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될 애는 처음부터 이렇게 돈 같은 거를 맡겨도 얘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좀 할 줄 알고 좀 리더십이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쪽으로 가야 될 애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 나와요. 사주를 보면. 그럼 사람 많이 만나는 애 같은 경우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친구 많이 만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친구 그만 만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경쟁자도 생기고 좋은 친구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들도 자기 길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아이가 자기 길을 어릴 때부터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헛발질을 안 하는 거죠. 더 행복하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이득이 되고, 왜냐하면 쓸데없는데 돈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아이의 성향하고 거의 100%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기 길을 이렇게 딱 분석해 보면.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자기 길을 다시 한번 보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신 분도 어떤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볼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종목 같은 거를 정하실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길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장님이 되셨어도 그 사장님의 역할, 사람을 직접 내가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주 세세한 것까지 사주에서 나오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자기 길이라는 게 있다,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